2019년 7월 5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관련된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통계 착시 걷어내니 진짜 일자리 2년 새 20만 개 줄었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체 취업자의 일주일 근로시간을 합친 고용시간 총량도 2년 사이에 4% 감소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주 36시간 기준 환산할 땐 일자리 오히려 줄어들었다. 역시 같은 내용으로 한 교수의 그 분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업률이 낮다고 선전할 때는 주당 1시간 이상만 일해도 취업자를 관주하는 통계를 잘도 이용하더니 이제는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상한 계산까지 동원해서 실업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용일할 때 한 사람이 주당 80시간을 일하면 실업률이 50%고 주당 40시간씩 나눠서 일하면 실업률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주당 80시간 일하는 것을 가정하면 실업률이 50%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통계는 정치고 마술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정부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국정운영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북한 빼고 하는 일도 되는 일도 없는 대한민국 국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예고된 날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판문점 이벤트만 있었다. 이렇게 비판하네요. 권력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안을 최대한 부풀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느 것은 챙기고 어느 것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준비 없이 당장 입장을 표명할 수도 없는 조건이었을 테고 전술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도 있었을 겁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대한 대결과 긴장으로 일관한 것이 문제였다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해서는 물론 안 될 것입니다. 복지에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문케어 100조, 기초연금 30조, 비정규직 제로 누가 감당하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작년 62조 원인 건보 지출액이 5년 뒤에는 100조 원이 된다. 이런 사설을 실었네요. 5년 뒤에 100조 되는 것을 제목으로 뽑으면 지금 당장 100조 원이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38조 원이 늘어나는데 연간 7조 6천억 원이 늘어나는 수치입니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의료보험 등 복지 재정은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부담하는 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정치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치와 경제를 놓아달라는 박용만 회장의 호소, 매일경제신문은 이제 정치와 경제를 놓아줄 때라는 제목 역시 정치가 경제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무정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정치 경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 아베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을 하는데 기업들에게 맡겨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재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 개발 독재 정권의 재벌 육성이라는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었습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부는 민노총의 인질로 남을지 국민편에 설지 결정하라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메랑대 돌아온 비정규직 제로 공약, 희망 고문 대신 이해 구하고 손질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민노총이 무슨 인질로 잡았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잡으려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것이죠. 당선 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가변성 큰 1 경제보복, 불확실성 수렁에 빠진 한국 기업들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기업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보복 대 보복은 파고 한일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화일보는 일보복의 청와대 우왕좌왕 국회에 나서고 미중재 요청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왜 기업 피해 최소화만 말하고 있죠? 노동자 민중들의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또 IMF 연예기 때처럼 노동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건가요? 일본과의 대화 역시
서로 양보할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 문제에 관한 한 가해자인 일본과 피해자인 우리가 대화를 할 경우에 우리가 피해자인 우리는 일본에 양보할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이 한국 편을 들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직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중재를 선다면 한국이 엄청난 중재 비용을 요구할 것입니다. 주 52시간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밤에도 연구소 불 켜게 해달라는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일본 등 많은 선진국은 전문직과 고소득 사무직 등에게는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선을 허물기 위해 온갖 거짓 주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시간 노동도 모자라 추가 노동까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선진국들이 밤에 잠 안 자고 불 켜놓고 이래서 지금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는 건가요?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차 산업 이대로 가면 공멸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고비용 저율 구조 탓이다. 선제적인 구조를 통한 투자 인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동차 만들어 돈 번 회사들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결국 여러 경제 상황을 핑계로 노동자 정리를 쉽게 하고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노동부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노조와 노동부분 설치 협력 약속한 대부분의 상식박 저신이라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분 설립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갈등의 핵심은 자본과 노동 사이 갈등입니다. 실제 수많은 이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를 통해 교섭으로 해결되는 극히 일부입니다. 노조 조직률로 따진다면 10%에 불과합니다. 가정부분이 있듯이 노동부분이야말로 당연히 별도로 설립되어야 할 일입니다. 대부분 노사가 합의한다고 무조건 설립된 것은 아니죠. 법 제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에 건의해야 하는 차원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수도권 제외한 규제 특구 무늬만 개혁 거칠 셈인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은 생태적으로 정상적인 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한국경신문 오죽하면 경영회가 최저임금 인하까지 들고 나왔겠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을 요구했겠습니까? 최선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1만 원입니다. 자본의 총공세로 대통령 공약이 파괴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본 측은 동결도 아니고 인하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내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가 부자들은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600만 노동자들의 생존비까지 갈취하려 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6.25 남친 말하기 주장 정장관 국방 맡을 자격 없다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팩트로 보면 한국전쟁은 1956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소련군과 미군이 철수한 1949년에서 전쟁 발발 시까지 1년 동안 38선에서는 수백 건의 남북 군인들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은 남한을 침략할 준비를 했고 남한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전쟁터가 된 것이죠. 지금 또 한반도는 정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7월 5일 금요일 심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